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오래전부터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되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적어도 자국 내에서는 말이죠. 맨쿠니언들은 영국 팀 중 처음으로 유러피언 챔피언스컵을 차지했으며 지난 세기 말에는 황금 트래블을 달성한 최초의 잉글랜드 대표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악마 팬들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그들의 클럽이 영국에서 가장 많은 트로피를 보유한 팀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맨체스터의 성공과 명성을 쌓아 올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는 맨체스터를 영국 축구의 선두주자로 만들어낸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설적인 감독인 알렉스 퍼거슨 경에 뛰어난 업적에 대해 다뤄볼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서로 다른 축구 시대를 아우르며 여러 위대한 팀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스코틀랜드 출신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위상을 완전히 바꾸어 이 클럽을 세계 축구 지도에서 가장 크고 인지도가 높은 존재 중 하나로 만든 과정을 되돌아보겠습니다. 1958년 2월 6일은 축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츠르베나 즈베즈다와의 경기가 끝난 후 맨체스터 선수들과 기자들이 탑승한 비행기는 뮌헨의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 착륙했습니다. 두 번의 이륙 시도가 실패한 후 세 번째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이 시도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23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중 8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군 선수들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감독 매트 버즈비 또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몇 달간 병원 치료와 재활을 거친 끝에 그는 다시 축구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우울증을 이겨내는 것이었지만 축구는 그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매트는 팀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1960년대 중반에 이 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 맨체스터의 팀에는 조지 베스트, 데니스 로, 그리고 보비 찰턴 같은 스타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버즈비는 오랜 꿈이었던 유러피언 챔피언스컵 우승을 이루었고 그 승리 이후 그는 25년 가까이 맡았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퇴임과 함께 유나이티드의 첫 번째 영광의 시대도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영국 축구의 선두 자리를 차지한 것은 리버풀이었으며 붉은 악마는 20년 동안 명문 구단으로서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1986-87 시즌 초반 팀의 부진이 지속되자 구단 수뇌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올드 트래퍼드에서 5년간 활동했던 론 애킨슨 감독은 해고되었고 그의 자리는 이전에 에버딘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유망한 스코틀랜드 출신 감독 알렉스 퍼거슨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안개 낀 알비온에서는 유럽의 축구 전문가들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대륙 축구 자체도 그리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출신 감독의 유럽에서의 한 업적은 영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982-83 시즌컵 위너스컵에서 에버딘은 예선 라운드부터 시작해 결국 충격적으로 결승까지 진출했으며 그 과정에서 뮌헨의 바이에른을 꺾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는 레알 마드리드였고 레드는 절대적으로 우승 후보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그 강력한 마드리드의 명문 구단을 상대로 놀랍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젊은 스코틀랜드 감독은 점점 더 많은 관심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드 트래퍼드에서의 알렉스에게는 매우 명확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챔피언십 타이틀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데뷔 시즌에서 팀이 11번째로 마감한 후 1987-88 시즌에는 맨체스터를 리그 준우승으로 끌어올렸지만 숙적 리버풀이 여전히 주요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챔피언십 경쟁에서의 발전은 유나이티드 보스들이 퍼거슨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강화시켰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퍼거슨이 올드 트래퍼드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는 영국 축구계에 만연한 음주 문화를 직면하게 되었고 클럽을 더욱 전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몇몇 선수들은 음주 규정을 따르지 않아 팀을 떠나야 했으며 이후 몇 년 동안의 경기 결과는 알렉스의 방식이 항상 성공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988-89 시즌 11번째로 마감한 후 다음 시즌에는 13번째로 마무리하며 축구 시즌 중반에 퍼거슨은 해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퍼거슨의 경력에 있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은 잉글랜드 컵 3라운드에서 노팅엄에게 패배할 경우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경기에서 유나이티드는 승리하며 스코틀랜드 감독과 함께한 첫 번째 트로피로 가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갈망하던 타이틀은 치열한 경쟁 끝에 얻어졌습니다. 중결승과 결승전에서 맨체스터는 최소한의 점수차로 승리했지만 팀은 승리를 향한 놀라운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결정적인 성공이 다소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올드 트래퍼드에서 일하기 시작한 초기부터 알렉스는 뛰어난 심리학자였으며
인재를 간파하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이 능력은 마크 휴즈와의 상황에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마크는 본질적으로 퍼거슨의 구세주가 된 인물이었습니다. 웨일스 출신 공격수였던 그는 유나이티드에서 유소년 팀으로 시작해 첫 번째 팀에서도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감독이 부임하기 직전 마크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으나 크게 실패했고 그 후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목 있는 알렉스는 이 공격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바로 이 휴즈가 마크 로빈스에게 놀라운 패스를 전달했고 로빈스는 단 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후 휴즈는 잉글랜드컵 결승전에서 2골을 기록하며 그 대회의 승부를 결정지었고 퍼거슨의 운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시즌 90년-91년 동안 유나이티드는 리그에서 6번째 자리에 올라섰고 리그컵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맨체스터가 컵 위너스컵에서 우승하며 결정적인 경기에서 요한 크루이프의 바르셀로나를 물리쳤다는 점입니다. 이 경기에서 마크 휴즈의 또 다른 2골 덕분에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럽 대회에서의 이 트라이엄프는 올드 트래퍼드에서 퍼거슨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퍼거슨의 선수 발굴 및 재능을 극대화하는 능력은 그의 경력이 이어지면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드 트래퍼드에서의 초기 시절에도 그는 몇 가지 정교한 인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91년 여름 피터 슈마이켈, 안드레이 칸첼리스키스 그리고 유스팀에서 승격된 젊은 라이언 긱스가 레드데블스의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91년, 92년 시즌 동안 잉글랜드 리그 우승은 레드데블스에게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시즌 내내 맨체스터는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며 우승 경쟁에 참여했으나 시즌 막판에 연속 3번의 패배를 당하며 리즈가 승점 4포인트 차이로 트로피를 가져가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리그컵에서의 병행 우승은 놓친 리그 우승에 대한 약간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감독에게는 리그 우승이 여전히 가장 갈망하던 목표였고 그는 위험을 감수하며 놀라운 재능을 가졌지만 지나치게 괴짜 같은 선수 한 명을 영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캉토나의 이적이 이루어진 것은 11월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유나이티드는 새롭게 창설된 프리미어 리그에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팀은 8번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골을 넣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랑스 선수의 합류는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에릭은 휴즈와 함께 놀라운 공격 듀오를 형성했고 젊은 긱스 또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레드데블스에게 승점 10포인트라는 엄청난 격차로 리그 우승을 거머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팬들은 말 그대로 하늘을 날 듯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는 그들의 팀이 26년 만에 처음으로 거둔 리그 우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격 3인조인 휴즈, 캉토나, 그리고 긱스는 93-94 시즌에서도 훌륭한 활약을 펼쳤으며 특히 에릭은 25골을 기록하며 놀라운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퍼거슨 감독해 성장한 유나이티드의 첫 번째 세대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맨체스터 팀은 축구 시즌을 슈퍼컵 우승으로 시작했으며 잉글랜드 FA컵에서 우승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EPL에서 타이틀을 방어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연속 2번의 리그 우승 후 맨체스터는 94-95 시즌을 금메달을 목표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최소한 한 팀이 그들의 목표를 방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팀은 블랙번이었고 이 팀의 주인은 지역 사업가인 잭 워커였으며 그는 팀에 많은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감독은 리버풀의 전설인 케니 달글리시였고 그는 여러 차례 유나이티드를 선수로서 격파한 바 있습니다. 공격진에는 앨런 시어러와 크리스 서튼이 이끄는 환상적인 듀오가 형성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챔피언십 경쟁의 결말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레드 디빌스가 웨스트햄을 이겼다면 그들은 또 다른 트로피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퍼거슨의 팀은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엠필드에서 블랙번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블랙번은 원하는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 화이트의 승리는 감정적이고 드라마틱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축구에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블랙번은 무제한적인 재정적 가능성을 가진 성공적인 팀의 독특한 원형이 되었고 몇 년 후 첼시와 맨시티가 그와 같은 팀이 될 것입니다. 리그에서의 패배는 유나이티드에겐 큰 불운처럼 보였지만 스코틀랜드 감독은 새로운 세대의 교체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기그스 외에도 그보다 조금 일찍 클럽에 합류한 로이킨과 93년 여름에 영입된 그는 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95-96 시즌에는 데이비드 베컴, 폴 스콜스, 니키 버트 그리고 해리와 필 네빌이 첫 번째 팀에서 진정한 전투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재능 있는 세대 중 하나인 유명한 클래스 92였습니다. 팬들은 이미 퍼거슨을 응원하고 있었고 그가 유망한 선수들에게 신뢰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업적은 더욱 찬양받게 되었고 과거의 위대한 시절과의 유사성까지 언급되었습니다. 바스비의 아기들처럼 이제 올드 트래포드에는 퍼기의 새끼들이 등장했으며 그들은 전설적인 선배들의 승리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두 시즌 동안 유나이티드는 변함없이 챔피언십 경쟁에서 승리했으며 많은 클래스 92의 선수들이 선발 명단에 자리를 잡으면서 스코틀랜드 감독의 성공은 더욱 감동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4번의 챔피언십 타이틀을 획득한 후 EPL 출범 첫 5해 동안 레드 디빌스는 실수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1996년 10월 아르센 웬거가 안개 낀 알비온에 도착하면서 퍼거슨에게 첫 번째 큰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감독은 첫 번째 완전한 시도에서 유나이티드를 넘어섰습니다. 아스날은 시즌 동안 2번이나 맨체스터를 이기며 그들의 손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빼앗았습니다. 마치 이 상대와의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느꼈던 것처럼 스코틀랜드 감독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맨체스터에 도착한 이후 가장 많은 돈을 이적 시장에서 지출했습니다. 듀와이트 요크와 얍스탐을 영입하는 데 약 2,500만 파운드를 지불했지만 그들은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었고 유나이티드에 매우 필요한 자원들이었습니다. 98-99 시즌을 그다지 확신 없이 시작한 유나이티드는 챔피언십과 슈퍼컵에서 아스날에게 2번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맨체스터는 시즌 후반부에 엄청난 폼을 보이며 이를 만회했습니다. 퍼거슨의 팀은 9월 중순부터 시즌 마지막까지 이 풀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고 자신 있게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아스날을 준결승에서 이기고 AF컵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의 챔피언스리그 행보는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강력한 상대들과의 여러 단계에서의 경기는 물론 유벤투스와의 원정 경기와 같은 믿을 수 없는 경기를 포함하여 그 여정은 바이에른 뮌헨과의 전설적인 결승전으로 끝났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경기에서 유나이티드는 추가 시간에 2골을 넣으며 뮌헨의 손에서 승리를 빼앗았습니다. 그 시즌은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2번째 위대한 팀의 최고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2시즌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레드 데빌즈는 3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얀스탐은 그 팀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여름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덜란드 선수는 라치오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얀은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있었고 이는 미래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퍼거슨 감독은 신중한 결정을 내렸지만 후에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얀의 수준과 중요성은 2001-2002년 시즌의 불행한 결과로 증명되었습니다. 레드 데빌즈부는 12년 만에 첫 번째로 어떤 트로피도 거머쥐지 못했으며 리그 순위도 3번째로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아스날이 기회로 삼았고 그들은 이 풀에서 맨체스터를 2번이나 이기며 자신있게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항상 자신의 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수비에서 스탐과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시장에 나가서 영국 이적 시장 기록을 깨며 리오 퍼디난드를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퍼거슨 감독의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002년-2003년 EPL 시즌에서 유나이티드는 아스날과의 맞대결에서 4점을 획득하며 마침내 영국 왕관을 되찾았습니다. 그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반 니스텔로이였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그가 심각한 부상을 당한 후에도 네덜란드를 영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2년-2003년 시즌은 유나이티드에서 루드 반 니스텔로이가 가장 빛났던 시즌으로 평가됩니다. 52경기에 출전하여 그는 44골을 기록하며 EPL과 챔피언스 리그에서 최고의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새해 동안 레드 데빌즈는 불운이 따랐지만 사건으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우선 아스날은 그 이플에서 무패 시즌을 기록하며 퍼거슨과 벵거 간의 대결을 마무리 지었고 그 직후 새로운 전설적인 감독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조세 무리뉴와 맞붙었는데 무리뉴는 유나이티드를 챔피언스 리그에서 충격에 빠뜨린 후 2번의 첫 시도에서 2번의 리그 우승을 차지한 감독이었습니다. 경쟁자들이 이플 우승을 축하하는 동안 퍼거슨 감독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놀라운 거래들을 성사시켰습니다. 우선
그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웨인 루니라는 두 명의 유망 선수를 올드 트래포드로 끌어들였고 2005년, 2006년 시즌에는 네마냐 비디치, 파트리스 에브라, 박지성, 에드빈 반데르 사르 등을 영입하여 팀을 강화했습니다. 그들이 유나이티드로 이적했을 때는 스타 선수들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바로 맨체스터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동메달과 하나의 은메달을 획득한 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축구 세계에 새로운 힘을 보여주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퍼거슨 감독이 이끈 팀 중 가장 훌륭한 팀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라인에도 약점이 없었고 특히 공격진에서는 호날두와 루니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시너지를 이루었습니다. 2006년, 2007년 시즌부터 레드 데빌즈는 3번 연속으로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모리뉴에게 EPL에서 먼저 복수했으며 그 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도 승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 조세는 이미 첼시를 떠났지만 그 팀은 여전히 그의 작품이었습니다. 3년간 이어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의 황금 시리즈는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2번째 연속 우승으로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결승에서 바르셀로나가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해 5월 로마에서 열린 경기에서 맨체스터의 스타들이 리오넬 메시와 그의 동료들 앞에서 빛을 잃었습니다. 바르셀로나와의 경기 후 퍼거슨 감독의 또 다른 성공적인 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비록 그 종료의 주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결승 후 유나이티드는 지난 3년 동안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였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떠나보냈습니다. 호날두는 그 환상적인 기간 동안 2차례 EPL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첫 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포르투갈 선수를 잃은 것은 2009년, 2010년 시즌 레드 데빌즈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즌 막바지의 첼시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고 맨체스터를 한 점 차로 제치고 챔피언 경쟁에서 앞섰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일처럼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필요한 교훈을 얻었고 팀이 호날두 없이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011년 시즌에 그는 그들로부터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유나이티드의 공격 3인방은 멋진 한 해를 보냈습니다. 베르바토프, 치차리토, 그리고 루니는 꾸준히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레드 데빌즈의 주요 경쟁자들은 매우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퍼거슨 팀의 공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이 팀은 비록 눈에 띄는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큰 격차로 이플에서 1등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팀의 강력함을 가장 잘 증명한 것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이었습니다. 맨체스터는 어떤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는 승산이 있었겠지만 당시 전성기에 있던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와는 달랐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맨체스터를 어렵지 않게 꺾고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카탈루냐 팀은 유나이티드의 주요 라이벌이 아니었으며 진정한 경쟁자는 이플에서 나타났습니다. 벵어의 아스널과 무리뉴의 첼시 이후 퍼거슨의 팀에 도전장을 내민 새로운 세력은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2011에서 2012 시즌에 이르러 시민들은 강력한 전력을 갖추었고 역사상 가장 극적인 EPL 타이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최종 라운드의 경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레드 데빌즈는 자신들의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 지으며 경쟁팀이 실수를 저지르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정규 시간이 끝날 때까지 맨체스터 시티는 놀랍게도 홈에서 퀸스파크 레인저스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가 시간 2분에 에딘 제코가 골을 넣었고 추가 시간 4분에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결승골을 기록하며 트로피는 시민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퍼거슨 경에게 이것은 새로운 거대한 도전이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6년간의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후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단순히 지쳐 있었습니다. 위대한 축구 인물들이 항상 적시에 우아하게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스코틀랜드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맨체스터 시티가 정상을 차지한 채로 은퇴할 수 없었고 2012에서 2013 시즌 동안 노련하고 자신감 넘치는 리더십으로 13번째로 타이틀을 정당한 자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알렉스 경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그의 축구장에서의 업적입니다. 수많은 트로피, 탁월한 전술적 지능, 그리고 경기 중 팀을 효과적으로 이끄는 능력 등이 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인의 이러한 분명한 장점 뒤에는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다른 많은 뛰어난 자질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을 올드 트래포드로 초대했을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영진은 성공적이지만 여전히 유망한 감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성공적인 감독이 아니라 클럽 내에서 감독의 역할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꾼 혁명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알렉스 경은 완벽주의자로 자신의 모든 업무 영역에서 이상적인 결과를 추구했습니다. 작은 진전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그는 이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퍼거슨은 유니폼의 색상이 선수들이 서로를 인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리버풀 대학교의 시각 전문가 게일 스테펜슨이 맨체스터의 회색 원정 유니폼을 지적하며 전달한 정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레드 데블스의 원정 유니폼은 더 밝은 색상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전문가는 유나이티드에 고용되어 선수들의 주변 시야를 향상시키는 연습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알렉스 경의 이러한 놀라운 결정들은 무수히 많지만 동시에 그는 최고 수준의 체스 플레이어처럼 지혜롭고 선견지명이 뛰어난 감독으로도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뛰어난 심리학자로 선수들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퍼거슨은 때때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예컨대 베컴과 축구와 사건이나 리버풀에 대한 강경한 발언이 그러한 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예외적이었고 오히려 이들조차 전설적인 순간으로 자리잡아 그의 매력을 더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스코틀랜드인은 자신의 감정을 완벽히 통제하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전했습니다. 심판이나 동료 감독에게 압박을 가할 때조차도 그것은 철저히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알렉스 경은 자신의 선수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클럽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모두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양한 성격을 가진 선수들에게 맞는 접근법을 찾아내는 능력 또한 탁월했습니다. 어떤 선수들에게는 신뢰를, 다른 이들에게는 보호를, 또 다른 이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특히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게는 축구계의 진정한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포르투갈의 신동을 영입하기 위해 퍼거슨은 직접 그의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호날두를 단순히 기술만 화려한 소년에서 발론도르 수상자로 거듭나게 한 지도자였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이끈 알렉스 경은 26년 반 동안 팀의 감독직을 수행하며 정확히 1500경기를 지휘했고 새 세대의 선수들과 함께 무려 38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인의 레드 데블스에 대한 영향력과 그가 클럽 역사에 남긴 기여는 다른 전설적인 감독들의 업적과 비교될 수 있지만 그러한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그 이유는 퍼거슨이 올드 트래포드에서 보여준 활동 규모와 업적이 전통적인 틀을 넘어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알렉스 경이 역대 최고의 감독일까요? 이 질문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의 천재성이 올드 트래포드를 밝히며 그는 단순히 위대한 감독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단순한 축구 클럽 이상의 존재로 변화시켰습니다.